안녕하세요. 야, 10년이면 정말 강산도 변한다는데 IT 기술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건데요. 한때 정말 세상을 떠들썩했다가 좀 아쉬움 속에 사라졌던 스마트 안경입니다. 아, 스마트 안경. 네. 특히 구글이랑 삼성이 다시 손을 잡고 이걸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SF 영화에서나 보던 게 막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정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들어가세요. AI요? 네, 안경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실시간으로 소통까지 돕는다니 생각만 해도 흥미롭죠. 와, 과거 구글 글래스가 남긴 교훈이 또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얼마나 달라졌을지 오늘 그 속을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차세대 AI 스마트 안경, 이게 과거랑 뭐가 다른지, 네. 그리고 또 어떤 놀라운 기능들을 품고 있는지, 이게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마치 그 기술 발표회 현장에 와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구글의 그 야심찬 재도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2012년이었죠. 처음 나왔던 구글 글래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기억하죠. 그때 정말 난리였잖아요. 당시엔 엄청 혁신적인 시도였는데 사실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았죠. 그랬었죠. 저도 그때 막 기사 보면서 와, 미래가 왔다! 뭐 이랬는데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가격이 일단 거의 200만 원. 네, 1,500달러였으니까요. 14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였죠. 너무 비쌌고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닳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카메라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 이게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그게 결정적이었죠. 결국 2015년에 일반 판매는 중단했고요. 그렇죠. 하지만 구글이 그걸 그냥 실패로만 두진 않았습니다. 작년 5월이었죠. 구글 I/O에서 되게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아, 그때 그 발표? 네, 삼성전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죠. 젠틀몬스터. 이 두 회사랑 손잡고 차세대 스마트 안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딱 선언한 겁니다. 와, 삼성의 젠틀몬스터까지? 이건 조합이 좀 신선한데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번엔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읽힙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변화가 눈에 띄는 것 같던데요. 네, 핵심적인 차이점 세 가지를 딱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AI의 진화입니다. AI, 역시 AI군요. 네, 구글의 최첨단 AI 모델, 제미나이 있잖아요. 이게 탑재된다는 점이에요. 재미나이가요? 네, 이게 그냥 뭐 검색해서 보여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용자가 보는 것을 AI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본다. 네, 그 맥락을 이해해서 필요한 도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거죠. 와, 그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뭘 보고 있는데 저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 AI가 대답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옆에 전문가가 같이 있는 것처럼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 될 겁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삼성과 젠틀몬스터? 네, 과거에는 구글 혼자서 막 다 하려는 모양새였다면 이번에는 각 분야 최고들이 뭉친 거죠. 하드웨어 제조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전자가, 그렇죠. 디자인은 또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인 젠틀몬스터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술력이랑 스타일 둘 다 잡겠다. 그렇죠.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과거 구글 글래스가 약간 좀 뭐랄까 투박하고 공대생 느낌? 그런 디자인이었잖아요. 네, 좀 그랬죠. 이번에 확연히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확실히 쓰고 싶은 안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새로운 운영체제, OS죠. 안드로이드 XR의 등장입니다. 안드로이드 XR? 그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랑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이건 스마트폰용 OS가 아니고 제미나이 같은 AI 시대를 위한 최초의 안드로이드 OS라고 할 수 있어요. 스마트 안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다양한 형태의 XR, 그러니까 확장 한실 기기들을 다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겁니다. 그 단순히 안경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맞습니다. 거대한 XR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구글의 빅픽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플랫폼을 먼저 딱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막 뛰어놀 수 있게 하겠다.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했던 역할처럼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똑똑해진 거. 그런데 이 안경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 기능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가장 주목받는 기능 중 하나는 역시 실시간 번역입니다. 실시간 번역.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리 여행 중인데 현지인이 프랑스어로 막 말을 걸어와요. 당황스럽죠. 그렇죠. 근데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안경 렌즈에 상대방 말이 실시간으로 번역돼서 자막처럼 딱 뜨는 거죠. 와, 진짜 영화 같은데요. 자막이 눈앞에. 그럼 정말 언어 장벽이 확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안경에 달린 작은 스피커로 번역된 음성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는군요. 네, 그런 다중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실시간 번역 기술이 꼭 구글 같은 거대 기업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료에도 언급된 국내 기업인데 엑스퍼트 INC라고 여기서 만든 게터 X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어 기반 음성 인식으로 0.3초 안에 10개 이상 언어를 번역한대요. 0.3초요. 엄청 빠른데요. 네, 정확도도 평균 87%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런 국내 전문 기업들의 기술력이 오히려 구글이나 메타 같은 큰 기업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 국내 기술력도 정말 대단하군요. 이런 경쟁이 결국 기술 발전을 더 빠르게 만드는 거겠죠? 그럼요. 자, 번역 말고 또 기능이 있을까요? 제가 자료 보니까 운전하거나 자전거 탈 때 진짜 유용할 것 같은 기능이 있던데요? 핸즈프리 내비게이션 말씀이시군요. 이것도 정말 실용적이죠. 네. 양손에 막 짐을 들었거나 운전 중일 때 스마트폰 꺼내서 지도 보는 거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위험하죠. 근데 이 스마트 안경은 눈앞에 바로 구글 지도를 띄워서 길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시선은 앞에 딱 고정한 채로 길 안내를 받으니까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지는 거죠. 저 같은 길치한테는 정말 필수템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한 게 결국 안경 안에 그 똑똑한 AI 비서, 제미나이가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렌즈 디스플레이, 스피커, 카메라, 마이크 이런 첨단 부품들이 일반 안경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냥 안경처럼 쓰면 되는 거네요. 네. 사용자는 그냥 평소처럼 안경 쓰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음성으로 명령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날씨 어때? 네. 라거나 저 앞에 보이는 건물 이름 뭐야? 또는 여기 근처에 괜찮은 비건 식당 좀 찾아줘. 이런 질문에요. 제미나이가 바로바로 답을 찾아주는 거죠. 이야, 거의 뭐 24시간 대기하는 개인 비서가 하나 생기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작도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안경다리 옆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거나 아니면 허공에 손짓하는 제스처만으로도 제미나이를 부르거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대요. 허공에 손짓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낼 필요조차 없는 거죠. 진정한 핸즈프리 경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정말 편리하겠네요. 바로 그 편리함, 이게 스마트 안경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편리함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또 가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격.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그냥 그림의 떡이죠. 과거 구글 글래스가 거의 200만 원 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부품 가격도 많이 내렸거든요. 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룩테크 AI 글라스라고 루시드라는 회사 건데요. 이런 경쟁 제품은 이미 $209,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30만 원이요? 구글 글래스랑 비교하면 거의 7분의 1 수준인데요? 그렇죠. 엄청나게 저렴해진 거죠. 물론 구글, 삼성, 젠틀몬스터 합작품의 정확한 가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과거랑 비교하면 훨씬 현실적인 가격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와, 3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이건 정말 한번 사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이 낮아지면 경쟁도 더 치열해지겠어요? 이미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하면 역시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메타는 유명 안경 브랜드 레이벤이랑 손잡고 이미 스마트 안경을 출시해서 팔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레이벤 스마트 안경. 이 제품도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프랑스어, 이탈리아 같은 걸 실시간으로 영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넣었어요.
구글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거죠. 이야, 기능 경쟁도 치열하네요. 네,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 안경만 파는 경쟁을 넘어서서 AI 기능이랑 생태계를 둘러싼 거대 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 좋은 제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으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스마트 안경이 앞으로 어떤 분야로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 미래 활용 가능성도 좀 더 그려볼까요? 여기서 또 삼성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은 이미 글라시스 매니저라는 XR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글라시스 매니저요?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첫 번째 XR 기기, 코드명 프로젝트 무한 이걸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려졌어요. 프로젝트 무한. 이름이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아마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XR 생태계에서 하드웨어 주도권을 잡고 동시에 또 자체 플랫폼으로 독자적인 경쟁력도 키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시너지를 노리는 거군요. 활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당장 교육 현장만 봐도 박물관 같은 데서 유물 앞에 서면 관련 정보가 눈앞에 쫙 뜨고, 네, 외국어 수업에서는 실시간 번역 자막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또 어떨까요? 화상 회의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바로바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장비 매뉴얼 같은 거 눈앞에 띄워놓고 작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결제나 QR코드 인식 같은 기능은 아예 일상적인 상거래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의료 분야 잠재력도 정말 큽니다. 수술 중인 의사가 환자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본다거나 와.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실시간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데 활용될 수 있겠죠? 생각해보니 요리할 때도 좋겠어요. 레시피를 눈앞에 띄워놓고 따라하거나 운동하면서 심박수나 속도 같은 데이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 이것도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네, 그야말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밝은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나 좀 우려되는 점들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또 과거 구글 글래스처럼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생활 침해 문제예요. 안경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찍거나 반대로 내가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 이건 기술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야 녹화 중일 때 불빛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런 장치를 의무화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배터리 수명 문제고요. 이 모든 첨단 기능들을 하루 종일 끊김없이 쓰려면 배터리가 꽤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가볍고 편안한 안경 디자인 안에 넣을 거냐, 이게 관건이죠. 아, 맞네요. 배터리. 착용감형 디자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무겁거나 불편하면 매일 쓰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특히 안경은 패션 아이템 성격도 강하니까요. 젠틀몬스터와의 협업이 이 부분을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 기대는 큰데 과연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격 문제입니다. 아까 30만 원대가 언급되긴 했지만 초기 프리미엄 모델은 여전히 수십만 원, 어쩌면 1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어요. 고민들을 당연히 하고 있겠죠. 사용자가 쓰고 싶은 안경을 만들겠다고 한 걸 보면요. 네, 구글의 전략 변화에서 그 고민이 딱 드러납니다. 예전처럼 우리 기술 이만큼 대단해. 이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필요, 그리고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네. 젠틀몬스터 같은 패션 브랜드랑 협업하는 것도 단순히 디자인 예쁘게 하려는 걸 넘어서서 이 정도면 일상에서 쓸만하겠다. 패션 아이템으로도 괜찮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시도인 겁니다. 기술과 사용자 경험,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네요. 네, 그게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과 우려를 안고 있는 스마트 안경, 우리는 언제쯤 직접 써볼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말 공개를 목표로 막바지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올해 말이요? 네, 그리고 이르면 내년 3분기, 그러니까 2025년 3분기쯤에 약 50만 대 규모로 첫 XR 안경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인 로드맵인데요. 50만 대면 초기 물량으로는 꽤 의미 있는 숫자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매장에서 이걸 사서 써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빠르면 2025년 말, 조금 늦어져도 2026년 초 정도에는 소비자들이 이 혁신적인 AI 스마트 안경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저희는 10년의 와신 상담 끝에 AI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달고 돌아온 스마트 안경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단순히 주머니 속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길 헤맬 걱정 없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AI 비서한테 물어보고 네.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의 문턱까지 와 있다는 걸 좀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눈앞에 펼쳐질 이 미래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만약에 이 스마트 안경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능을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세요? 이 기술이 우리 각자의 일상 그리고 사회 전체에 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안경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